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텃밭에 애호박 모종을 5개나 심었는데도 정작 식탁에 올릴 애호박은 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속상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텃밭 농사의 가장 큰 고정관념 하나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확량을 늘리려면 무조건 모종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년 봄에는 애호박 모종을 딱 한 포기만 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단 한 포기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애호박 때문에 동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제발 호박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여러 포기를 심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텃밭을 망치고 있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단 한 포기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 오히려 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법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심스러우신지 영상을 보시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넓은 땅에 수많은 작물을 빽빽하게 심어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작물들끼리 부딪히더라도 생존하는 녀석들이 충분히 많았죠. 하지만 현대의 주말 농장이나 베란다 텃밭 혹은 소규모 정원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흙 속의 영양분도 제한적입니다. 좁은 공간에 애호박 3포기, 4포기를 욕심내서 심게 되면 식물들은 서로 빛을 차지하기 위해 쓸데없이 잎만 무성하게 키우는 생존 경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영양분은 잎을 키우는 데 다 소모되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힘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잎이 서로 엉키면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 무서운 흰가루병이나 진딧물 같은 병충해의 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즉, 여러분의 넘치는 애정이 오히려 애호박들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둬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대적인 농업과학의 원리를 우리의 작은 텃밭에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한 놈만 제대로 키운다는 전략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마인드셋, 즉 생각의 전환입니다. 텃밭에 가면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공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입니다. 빈 땅이 보이면 무조건 모종을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포기의 애호박을 키우기로 결심했다면 그 한 포기에게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애호박 하나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최소 1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농사 초보자들은 좁은 간격으로 심어도 위로 뻗어나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미신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 위로 뻗은 잎의 면적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땅속에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만약 50cm 간격으로 2포기를 심는다면 땅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처절한 영양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포기만 심으라는 제 말을 듣고 남는 공간이 아까워 상추나 다른 작물을 바짝 붙여 심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이 단 한 포기의 애호박 뿌리가 텃밭의 모든 물과 거름을 독식할 수 있도록 완벽한 동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리터의 물탱크를 여러 명이 나눠 마시면 금방 목이 마르지만 혼자 마시면 1년 내내 풍족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직 한 녀석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 식물은 생존을 넘어 번식, 즉 열매 맺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것이 다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것은 완벽한 흙 만들기입니다. 한 포기에서 수십 개의 애호박을 수확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영양분이 응축된 슈퍼흙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시중에서 파는 배양토를 대충 부어놓고 모종을 심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폭발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애호박은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매일 엄청난 양의 양분을 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일 전부터 밑거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완숙 퇴비를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일반적인 양보다 2배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숙, 즉 완전히 썩어 발효된 퇴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썩은 퇴비를 흙에 섞으면 흙 속에서 발효가 진행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애호박의 연약한 뿌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잘 자라던 모종이 갑자기 시들어 죽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역토와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깊숙이 파서 섞어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흙 전체가 폭신폭신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에서는 뿌리가 뻗어나가다 지쳐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삽으로 땅을 깊게 파고 공기를 불어넣고 영양분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이 꼼꼼한 작업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애호박 대풍작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둑의 높이와 모양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평한 땅에 그냥 구멍을 뚫고 모종을 심습니다. 이것은 장마철이나 물을 줄 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애호박은 물을 좋아하지만 뿌리에 보여 있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산 분화구 모양의 특별한 두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 흙보다 최소 20cm 이상 높게 흙을 끌어모아 작은 동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높게 심으면 두 가지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빗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 뿌리 주변에 물이 고이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둘째, 봄철 햇빛을 더 넓은 면적으로 받아들여 땅의 온도가 평지보다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따뜻한 흙은 뿌리 발달을 폭발적으로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동산의 꼭대기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되 중심부만 살짝 오목하게 눌러 분화구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물을 줄 때 그 물이 바깥으로 낭비되지 않고 오롯이 애호박의 중심 뿌리를 향해 곧바로 스며들게 됩니다. 평평한 땅에 심어도 잘 자란다는 미신은 잊어버리세요. 물빠짐과 온도 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화산 분화구 모양의 두둑 만들기가 바로 전문가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첫 번째 물리적 트릭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모종의 선택과 심는 타이밍입니다. 시장에 가면 수많은 애호박 모종이 유혹합니다.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키가 크고 잎이 넓은 모종이 좋다는 착각입니다. 키가 멀대같이 크고 줄기가 얇은 모종은 온실에서 햇빛을 덜 받고 웃자란 이른바 허약 체질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밭에 심어 놓으면 작은 바람에도 꺾이고 병충해에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모종은 키가 작더라도 줄기가 엄지손가락만큼 굵고 잎의 색깔이 짙은 녹색을 띠며 마디와 마디 사이가 아주 짧은 탄탄한 녀석입니다. 마치 훈련을 잘 받은 작은 전사 같은 모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잎의 뒷면을 꼭 확인해서 하얀 점이나 벌레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심는 타이밍이 수확의 반을 결정합니다. 성급한 마음에 봄바람이 살짝 분다고 4월 초에 덜컥 심어버리면 꽃샘추위 한 번에 모종은 얼어 죽거나 심각한 냉해를 입어 평생 성장이 지연됩니다. 야간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5월 초중순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일찍 심어서 빨리 먹겠다는 욕심이 결국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온도가 완벽해졌을 때 가장 건강한 단 하나의 모종을 심는 것. 이것이 조급함을 버린 진짜 고수들의 여유로운 농사법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결국 엄청난 수확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을 때의 섬세한 타치, 즉 정식의 기술입니다. 완벽한 모종을 사왔다면 이제 흙에 심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모종 포트에서 식물을 억지로 잡아 빼는 것입니다. 줄기를 잡고 당기면 미세한 솜털 뿌리들이 다 끊어집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반드시 포트 아래쪽을 부드럽게 눌러 흙 전체가 쏙 빠지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분화구 두둑의 가운데 구멍에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 물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땅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흙이 젖은 상태에서 모종을 조심스럽게 넣고 주변 흙을 덮어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미신을 깨야 합니다. 흙을 덮은 뒤 발로 꾹꾹 밟거나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 식물이 튼튼하게 고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뿌리 주변의 흙을 굳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흙은 덮어만 두고 다시 그 위에 물을 흠뻑 주어 흙과 흙 사이의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물의 무게로 메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물 다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드럽고 섬세한 물 다짐 방식만이 연약한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흙과 완벽하게 밀착시켜 뿌리 내림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블록에서는 멀칭, 즉 흙 덮어주기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종을 무사히 심었다면 흙을 그대로 맨살로 노출시켜두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강렬한 태양추 아래 맨흙은 금방 수분을 잃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흙이 마르면 뿌리가 화상을 입고 성장을 멈춥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짚이나 마른 풀 혹은 비닐을 덮어주는 멀칭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닐 멀칭을 할 때는 검은색 비닐을 추천합니다. 검은 비닐은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가 자라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단 한 포기에 집중된 영양분을 잡초에게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비닐 안쪽은 온실 효과로 인해 흙의 온도를 높여주어 초기 성장에 엄청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친환경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볏짚이나 마른 낙엽을 수북하게 덮어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진멀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썩어 훌륭한 유기질 비료가 되고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핵심은 흙의 수분 증발을 막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맨 땅에 물을 주면 하루 만에 마르지만 멀칭을 한 땅은 일주일이 지나도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이 일정한 수분 환경이 애호박이 스트레스 없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성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인 초기 물관리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식물이 목마를까봐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보기에 흙이 촉촉해 보여 안심하시겠지만 이것은 식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조금씩 표면에만 물을 주면 애호박의 뿌리는 물을 찾아 깊이 내려가지 않고 땅 얕은 곳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천근성으로 자란 뿌리는 한여름 불볕더위가 오거나 며칠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애호박의 물주기는 깊고 강렬해야 합니다. 며칠에 한 번을 주더라도 한 번 줄 때 땅속 30cm 아래까지 물이 흠뻑 스며들도록 아주 많은 양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깊게 물을 주면 뿌리들은 습기를 찾아 본능적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깊게 자리 잡은 뿌리는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흙을 손가락으로 5cm 정도 파보았을 때 속흙이 완전히 말라 있다면 그때가 바로 흠뻑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매일 찔끔찔끔 주는 사랑은 식물을 연약하게 만들지만 때를 기다렸다가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은 식물을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녀석으로 단련시킵니다. 이 깊은 물주기 원리만 깨달아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 드디어 이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인 수직 재배를 위한 지주대 세우기입니다. 보통 밭에 심은 호박은 뱀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포복성 재배라고 하죠. 넓은 밭에서는 괜찮지만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한 포기로 극한의 수확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식물을 위로 묶어 키우는 수직 재배는 공간 활용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종 근처에 2m 이상의 튼튼한 막대기, 즉 지주대를 아주 깊게 박아줍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애호박 덩굴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8팔자 모양의 부드러운 끈을 이용해 원줄기를 지주대에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줄기가 자랄 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묶어주며 위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위로 자라게 하면 엄청난 장점들이 생겨납니다. 우선 땅바닥의 습기와 흙탕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잎과 열매가 부패하거나 병에 걸릴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잎들이 공중에서 햇빛을 골고루 받아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열매가 공중에 매달려 자라기 때문에 땅에 닿아 색이 변하거나 썩지 않고 상품성 있는 깨끗하고 고든 애호박을 수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던 식물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텃밭은 입체적인 3차원 농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수직 재배와 짝을 이루는 마법의 가위질, 바로 하엽 제거와 겨순 따기입니다. 애호박이 위로 자라면서 잎사귀가 커지면 아랫부분은 그늘이지고 통풍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떡잎을 포함해 아랫부분에서 자라나는 크고 늙은 잎들은 가위로 과감하게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식물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늙은 아랫잎들은 광합성은 하지 않으면서 줄기에서 영양분만 빼먹는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잎들을 제거해주면 하단부에 시원한 바람길이 열리며 병충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겨순 따기가 있습니다. 원줄기와 잎 사이에 돋아나는 작은 싹들을 겨순이라고 부릅니다. 이 겨순을 방치하면 여러 갈래로 줄기가 뻗어나가 영양분이 분산되고 열매는 탁구공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강력한 원줄기만 살리고 옆으로 새는 모든 겨순은 보이는 족족 손으로 똑똑 따내야 합니다. 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겨순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영양분의 고속도로를 오직 위를 향해서 그리고 열매를 향해서만 일직선으로 뚫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모종에서 수십 개의 크고 아름다운 애호박을 쉴 새 없이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확실한 비법입니다. 열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꽃의 비밀, 즉 암꽃과 수꽃의 역할입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면 드디어 예쁜 노란색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들은 꽃이 피면 무조건 열매가 열린다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애호박꽃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핀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꽃받침 아래에 조그만 미니 애호박을 달고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수확물이 될 암꽃입니다. 반면 아래에 아무것도 없이 매끈한 줄기에 덩그러니 피어있는 꽃은 수꽃입니다. 수꽃은 오직 꽃가루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끔 내 애호박은 꽃은 엄청 많이 피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초기 성장에 에너지를 쏟느라 수꽃만 잔뜩 피어냈기 때문입니다.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이 충분히 건강해지고 영양 상태가 균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암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만약 초기부터 수꽃만 너무 많이 핀다면 잎이나 줄기가 지나치게 무성한 것은 아닌지,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암꽃과 수꽃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식물의 번식 과정을 이해하는 진정한 농부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11번째 블록입니다. 자, 이제 꽃이 피었으니 열매가 쑥쑥 크길 기다리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도심이나 아파트 베란다 혹은 살충제를 많이 쓰는 환경에서는 자연 수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꽃가루를 옮겨줄 벌이나 나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벌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암꽃이 피어도 미니 애호박 상태에서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인간 꿀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인공 수분 작업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극적인 효과를 자랑합니다. 맑게 갠 아침, 활짝 핀 수꽃을 하나 따서 꽃잎을 뒤로 젖혀 꽃가루가 묻어있는 수수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방금 피어난 싱싱한 암꽃의 중심부인 암술머리에 수꽃의 꽃가루를 톡톡 부드럽게 문질러 묻혀줍니다. 이 작은 스킨십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꽃가루가 제대로 묻은 암꽃 밑에 애호박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며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꽃가루가 씻겨 내려가거나 터져버려 수정이 안 되니 반드시 맑은 날 아침 일찍 서둘러 작업해야 합니다.
자연에만 의존하던 운명적인 수확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직접 생명의 탄생을 주도하는 이 짜릿한 경험. 인공수분은 단 한 포기에서 수확률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마법의 지휘봉입니다. 12번째, 식물의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해줄 웃거름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흙의 밑거름을 아무리 넉넉히 주었어도 애호박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흙 속의 영양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고갈됩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하나둘 달리고 커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추가적인 식량, 즉 웃거름을 주어야 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비료를 식물 뿌리 바로 밑에 뿌리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강력한 비료 성분이 뿌리에 직접 닿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뿌리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 식물이 타 죽게 됩니다. 올바른 웃거름 방식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애호박 줄기에서 최소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둥글게 홀을 그리듯 얕은 골을 파고 그곳에 유기질 비료나 복합 비료를 한 줌 뿌려준 뒤 다시 흙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흙 속의 수분에 의해 비료가 서서히 녹아들고 멀리까지 뻗어나간 잔뿌리들이 이 양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보통 첫 암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1차 웃거름을 주고 이후 20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식물의 상태를 보아가며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영양 공급, 이것이 중간에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막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쉼 없이 열매를 뽑아내는 무한 동력의 비결입니다. 13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체류의 무서운 적, 흰가루병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애호박을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잎사귀에 누군가 밀가루를 흩뿌려 놓은 것 같은 하얀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곰팡이균에 의한 흰가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이 덥고 습할 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흰가루병은 낮에는 덥고 건조하면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이슬이 맺히는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잎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노랗게 말라 죽고 식물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농약을 듬뿍 치면 간단하겠지만 우리가 가족과 함께 먹을 건강한 작물에 독한 약을 칠 수는 없지요. 여기서 천연 방제법이 등장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난황류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물 2리터에 식용유 10방울 정도와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고 믹서기로 완벽하게 섞어줍니다. 이 천연 혼합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분사해주면 얇은 기름 코팅막이 형성되어 곰팡이균의 호흡을 막고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화학 농약 없이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게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하엽 제거와 통풍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흰가루병이 올 확률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난황류는 최고의 친환경 방패입니다. 14번째, 진딧물과의 전쟁입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여린 잎이 생기면 어디선가 개미들이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개미가 보인다면 10중 8구 잎 뒷면에 진딧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딧물은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어 성장을 멈추게 하고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치명적인 해충입니다. 진딧물을 물리치는 가장 직관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물대포를 쏘는 것입니다. 분무기의 수압을 강하게 조절하여 잎 뒷면에 붙어있는 진딧물들을 물로 물리적으로 씻어내버리는 것이죠. 진딧물은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식물 위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고 대부분 굶어 죽습니다. 만약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다면 물 1리터에 주방세제 2~3방울과 식초 1숟가락을 섞어 만든 천연 살충제를 뿌려주세요. 진딧물의 숨통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메리골드나 허브 같은 동반식물을 심어두면 특유의 향으로 해충의 접근을 막고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불러 모으는 놀라운 생태계의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텃밭을 단순한 작물 재배 공간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작은 생태계로 만들어줍니다. 이 조화로움이 결국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힘이 됩니다. 15번째 블록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수확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보 농부의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애호박을 너무 크게 키우려는 욕심입니다. 며칠 바빠서 밭에 못 간 사이에 팔뚝만큼 굵어진 늙은 호박을 보고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것은 애호박 농사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열매 하나가 지나치게 커지면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그 거대한 열매의 씨앗을 성숙시키는 데 몰아버립니다. 결국 새로운 꽃을 피우거나 바른 어린 열매를 키우는 것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죠. 애호박은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로 아직 껍질이 연하고 부드러울 때 과감하게 수확해야 합니다. 어리다 싶을 때 따내야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번식을 위해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미친 듯이 생산해냅니다. 큰 것 한 개를 얻으려다 적당한 크기의 싱싱하고 맛있는 호박 10개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주 그리고 조금 작다 싶을 때 수확하는 것. 이것이 식물을 계속해서 젊게 유지하고 생산 공장을 쉬지 않고 풀가동하게 만드는 다수학의 절대 원칙입니다. 가위를 들고 부지런히 수확의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수확을 망설이지 않을수록 식물은 보답하듯 끊임없이 새로운 선물을 매달아 줄 것입니다. 16번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 관리법입니다. 장마는 모든 텃밭 작물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의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흙 속의 영양분을 씻어내버리고 습도는 최고조에 달해 각종 병균이 활개치게 만듭니다. 게다가 해를 보지 못해 광합성량이 급감하면서 식물의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흙의 유실을 막고 통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던 둥글고 높은 모양의 두둑과 비닐 멀칭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빗물이 뿌리 주변으로 스며들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무성해진 잎들을 과감하게 솎아내어 바람길을 크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잎이 서로 겹쳐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10중 8구 잎사귀가 썩어 들어가는 물음병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뿌리의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영양제나 비료를 땅에 주는 것보다 물에 희석한 수용성 비료나 천연 아미노산 영양제를 잎사귀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뿌리가 먹지 못할 때 잎으로 직접 밥을 떠먹여주는 응급처치인 셈입니다. 이 혹독한 장마의 터널만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가을이 올 때까지 다시 한번 폭풍 성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블록에서는 놀라운 기법, 줄기 내리기 신공을 소개합니다. 수직 재배로 키우다 보면 어느덧 애호박 덩굴이 2m 지주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순간이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줄기 끝을 잘라버리고 재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여기서 식물의 수명을 2배로 늘려버립니다. 바로 줄기 내리기라는 고급 기술입니다. 지주대 꼭대기에 도달하면 묶어두었던 끈을 조심스럽게 풀고 원줄기를 아래쪽으로 슬금슬금 미끄러지듯 내려줍니다. 밑부분에 수확이 끝난 빈 줄기는 둥그렇게 말아서 땅바닥에 또아리를 틀듯 놓아두고 새로운 잎과 꽃이 피고 있는 윗부분의 줄기만 다시 지주대에 묶어 눈높이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꼭대기에 닿았던 생장점이 다시 중간 높이로 내려오게 되고 식물은 위로 자랄 공간이 생겼다고 착각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줄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땅바닥에 둥그렇게 말아놓은 줄기에서는 습기가 닿으면 새로운 뿌리가 나와 양분을 추가로 흡수하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이 기술 하나만 마스터한다면 한 포기의 애호박 줄기가 10m 이상 자라나 서리가 내리는 그날까지 무한대로 열매를 내어주는 마법 같은 광경을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18번째. 이제 식물이 노화되는 늦여름과 초가을의 관리법을 알아봅시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강했던 애호박도 서서히 잎이 누렇게 변하며 기력을 잃어갑니다. 열매가 맺히는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죠. 이때 식물을 포기하고 뽑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늦더위와 가을 햇살을 이용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노화된 아랫잎들은 과감하게 모조리 제거하고 위쪽에 건강한 잎 몇 장만 남겨 영양분 소모를 극단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 때는 물 주는 양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온이 낮을 때 흙이 너무 축축하면 뿌리가 냉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 확보입니다. 가을 햇빛은 보약과도 같아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이 되도록 주변의 큰 풀이나 다른 작물들의 그늘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힌 어린 열매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액체 비료를 한 번 더 10개 타서 잎에 뿌려주며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하면 남들은 다 텃밭을 정리하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도 서리를 맞아가며 쫀득하고 단맛이 최고조에 달한 가을 애호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농부의 끈기는 계절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19번째 블록은 이렇게 쏟아지는 수확물을 처리하는 현명한 보관과 활용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단 한 포기만 심으라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면 여름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냉장고 야채 칸은 애호박으로 미어터질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웃집에 나눠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 아까운 유기농 수확물을 1년 내내 즐기기 위해서는 보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입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어 채반에 널어 강렬한 여름 햇볕에 바싹 말려보세요. 수분이 날아가며 단맛과 감칠맛이 응축된 훌륭한 호박꼬지가 탄생합니다. 겨우내 물에 불려 나물로 볶아 먹으면 그 쫄깃한 식감은 생호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맛을 자랑합니다. 찌개용으로 깍둑썰기를 하거나 전을 부칠 용도로 동그랗게 썰어 한 번 먹을 분량만큼 소분한 뒤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냉동실에 쟁여둔 이 초록색 보석들은 겨울철 따뜻한 된장찌개가 끓을 때마다 여러분의 텃밭 노동을 달콤하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저 버려지거나 썩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흙이 만들어낸 결실을 완벽하게 갈무리하는 것. 이것이 땀 흘린 농부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식탁의 풍요로움입니다. 많이 열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귀한 식재료를 창조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번째 블록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며 우리가 얻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맹목적으로 더 많이 심어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대신 단 한 포기의 생명에게 완벽한 환경을 선물하는 선택과 집중의 길을 택했습니다. 널찍한 공간, 영양 가득한 분화구 모양의 두둑,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수직 재배, 가차없는 겨순 따기와 하엽 제거, 그리고 정성스러운 인공 수분까지. 이 모든 과정은 식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생명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과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은 이제 그저 채소를 기르는 땅이 아닙니다. 생명의 이치를 배우고 관찰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자 경이로운 자연의 무대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자연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사실을 애호박 한 포기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식물과 교감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식재료를 얻는 것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마음의 풍요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텃밭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한 포기의 기적. 그것은 바로 텃밭을 대하는 여러분의 변화된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어떠셨나요? 여러 포기를 심어놓고 수확의 기쁨 대신 벌레와 시든 잎만 보며 실망하셨던 지난 날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간 한 포기만 심어라.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들렸을지 모를 이 한마디가 식물의 생리와 공간의 마법을 결합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농사 비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연은 맹목적인 욕심보다는 식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섬세한 배려에 더 크고 압도적인 수확으로 보답합니다. 좁은 공간, 집중된 영양, 그리고 하늘을 향한 수직 재배. 이 삼박자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변화를 내년 봄 여러분의 텃밭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마 쏟아지는 애호박을 감당하지 못해 이 영상을 다시 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최고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애호박 재배 노하우나 꿀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초보 농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풍성하고 즐거운 텃밭 가꾸기 되세요.